자, 시작합시다. 이름도 길다, 그죠? 자,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어문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인데, 자, 우리 교재는 486페이지를 펴시고, 자, 먼저 우리 업무하고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차입금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 이자만큼 이자를 낼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업무하고 관련 있게 우리가 자산을 취득한 것들이 있죠. 재고 자산 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당연히 은행에 돈을 빌려서 그 재고 자산을 살 거예요. 그래서 차입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투자를 받든 아니면 우리가 돈을 빌려오든 어떻게든 자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행동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적수 계산을 해서 쟤를 안 샀다면 이자가 나가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주 목적인 거예요. 근데 주 목적인데 그럼 지금 얘는 이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 장부에 지금 지급된 이자 비용 중에서 우리가 업무하고 관련 없는 자산 등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자가 나간 거라고 계산을 하기도 전에 이 이자 비용 자체를 인정 안 한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으로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것들을 다 빼내고 나서 나머지 남아있는 이자를 가지고 저 계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계산을 먼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제거할 게 우리 채권자 부분명 이자 지급한 거예요. 채권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 이자를 우리 회사가 지급하고 있다면 그 이자 비용 자체를 그냥 아예 송금불산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현실적인 이자 그 채권자가 있을 수 있겠죠. 어제 제가 지나가는 말로 했던 채권자가 우리 회사에 100억을 빌려줬는데 애가 3살이에요. 그럼 정말 비현실적인 거죠. 그럼 제가 삼성전자한테 1000억을 빌려줬대. 정말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러면 이건 채권자가 명확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이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세무조정을 송금 불산입 채권자 불분명 채권 이자라고 쓸 건데,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채권자가 누군지 입증해야 될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죠? 모든 입증의 책임은 당연히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대표이사를 상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무한책임사원이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그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모든 입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유한회사가 아닌 이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그 책임을 자기가 그만두더라도 우리 채권자든 주주들에게 그 도의적인 책임부터 법적인 책임을 다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는 상여라고 처분을 할 건데, 대표자 상여이기 때문에 상여라고 처분할 건데, 누구한테 이자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원천징수는 하고 줬을 수도 있겠죠. 채권자는 못 믿겠는데 저한테 삼성전자가 이자를 줬대. 제가 빌려줬다는 제가 채권자라는 건 못 믿겠는데 원천징수를 하고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은 원천
징수세액을 제외한 거예요. 제외분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거고, 그러면 원천징수 부분은 당연히 얘도 원천징수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 분계서는 이자 비용이라고 되어 있을 거잖아. 그죠? 그리고 되면 예수금해서 납부를 했겠죠.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은 안 하는데 채권자 불분명 채권이자 원천징수분은 이건 그래도 국가에다 납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처분을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 부분을 고려하지 말라고 하면 전부 다 상여로 처분할 건데 그게 아니고 원천징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원천징수 제외분만 상여로 처분하고 원천징수분에 대해서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먼저 첫 번째예요. 자, 그런데 자, 얘하고 똑같은 애가 자, 두 번째가 수령자 불분명 채권, 증권 등 이자예요. 자, 우리 회사가 이자를 줬다라고 하는데 실제 쟤한테 줬는지 수령자가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명의를 빌려가지고 이자를 준 것처럼 하고 우리가 빼갈 수도 있겠죠. 그럼 수령자가 정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는 것들도 똑같이 얘는 채권자가 아니고 수령자 불분명 채권이자로 상여로 처분하고, 근데 그 지급한 것도 원천징수 부분이 있다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교재에서 양가로 1번하고 2번 있죠. 얘는 소득 처분이 똑같기 때문에 아래에 손표시 이렇게 하고 있는 애, 손 이렇게 하고 있는 애 보면 1번, 2번은 우리는 원천징수 세액은 기타 사유 유출이고 나머지는 대표자 상여라고 하고 있죠. 자, 이건 우리 금융의 그 음성화를 양지로 꺼내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업무무관 부동산을 산 비율만큼 이자 비용 안에 이런 말 하기 전에 그 대상도 안 되게 그냥 아예 이자 비용에서 전부 다 송금부산입을 빼버리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건설 자금 이자가 있어요. 우리 회계에서는 건설 자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회계 기준은. 그런데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에 대해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근데 법인세법은 우리는 건설 자금 이자,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이자는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서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감가상각으로 비용화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법 때문에 회계 기준이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을 많이 내세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법인세법은 그냥 우리 회계 용어로 하면 건설 자금 이자는 무조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건설 자금 이자가 단기 말까지 건설 중이라면, 완성을 못했으면, 근데 우리가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하면 그때는 송금 불산입 건설 자금 이자 얼마 근데 얘는 나중에 감가상각하면 한 걸로 봐서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감가상각 한도에서 송금으로 인정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얘는 아직 완료 안 했을 때, 건설 중일 때. 그런데 단기 건설을 완료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부 다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여기에서 세무 조정하는 게 아니고 얘는 감가상각으로 봐서 시부인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어제 세금과 공과금 가지고 우리 감가상각하는 자산의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처리하면 얘 감가상각한 걸로 봐서 한도 계산할 거라 그랬죠. 근데 얘도 올해 완공된 건데 얘를 자산 처리 안 하고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얘도 비용 처리한 걸로 봐서 얘까지 다 합쳐서 이제 우리는 감가상각한 걸로 볼 거예요. 이걸 세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우리 그 자산으로 처리하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거를 우리는 바로 감가상각한 걸로 보겠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즉시상각의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시상각의제. 얘를 감가상각한 걸로 봐서 나중에 감가상각 한도 계산하는 곳에서 얘네들 전부 다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 거든 세금과 공과로 앞에 비용 처리한 거든 전부 다 모을 거예요. 모아서 얘는 감가상각 한도 계산하는 곳 뒤쪽에서 같이 서식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럼 표현할 때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것도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취득시 부대 비용도 법인세법은 이걸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 한도 계산하고 그리고 그 금액만큼 감가상각 한 걸로 처리해서 계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는 따로 칸을 가지고 있어요.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고 또 감가상각 한 걸로 보고 두 가지 역할을 해주는 칸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들어가서 처리할 거니까,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얘가 등장하겠죠. 얘가 등장하지 않고 이 서식에서는 얘는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조정명세에서 등장할 거고, 우리는 건설 중이다를 가지고 어떻게든, 그럼 얘도 이자 비용 아니야 지금 송금물산이 말 거죠. 얘 빼고 그리고 남은 것 가지고 이제 업무 관련 없는 곳에 쓴 적수 비율만큼 송금불산입 처리하는 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단 우리 회사가 빌려서 쓴 돈들 있죠. 그건 전부 다 쓰고 나서 그 중에서 방금 첫 번째 채권자 불문명 사채이자, 수임자 불문명 우리 채권 등 이자, 그리고 건설자금 이자 걔를 뺀 나머지 가지고 이제 계산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게 지금 우리 1, 2, 3번이고 4번이 이제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 등 취득 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라고 적혀 있죠.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이자 비용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487페이지에 업무무관 자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부동산은 우리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부동산들 별장 가지고 있대. 뭐 그런 경우에 우리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아시겠죠? 우리 회사가 그 숙박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별장이나 펜션 이런 건 필요가 하지 않겠죠. 콘도라든지, 그죠? 자, 그리고 우리 동산, 우리 회사가 비행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경우들 있죠. 요트라든지. 혹시 요트 가지고 있으신 분 아는 분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자, 그럼 자, 얘네들은 그 업무하고 관련 있다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그 서화나 골통품 같은 것들 있죠. 그 법인들이 그거 가지고 좀 나쁜 짓을 좀 잘 하긴 하죠. 그럼 여러분들 회사에 혹시 그 도자기라든지 아니면 그 예술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일반적으로는 어디에 있죠? 사장님 방에 있죠. 그죠? 근데 세무조사가 나오면 귀신같이 걔가 우리 복도에 나와 있을 거예요. 걔가 복도에 나와 있으면 이건 우리 그 직원들의 그 정신문화에 그 관련되는 거라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대표이사의 개인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업무무관 동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양심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실 앞에 붙여놓고 있고 밖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뭐 문제가 생길 때 갑자기 걔네들이 복도로 짜라락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하면 직원들 구내식당 같은 데 있어야 정상인 건데 그런 것은 좀 잘 없죠. 그럼 얘네들은 지금 얘네들 안 샀으면 우리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특수관계자에게 업무하고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있죠. 이 조건은 우리가 이 바로 앞에 오늘 읽으실 때 저와 같이 잠깐 봤던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에서 작성하는 규칙과 똑같은 거예요. 업무하고 관련 없이 우리가 지급했던 거, 그러면 이 돈에는 당연히 그 월정액 급여 내에 지급한 가불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경조사비라든지 혹은 학자금 대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기 대상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은 서로 상계해서 계산한다라는 것도 여기 똑같은 규정이에요. 그럼 지금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을 했다면 이 서식에서는 불러오게 하면 그 정보가 그대로 불러와져요. 그런데 작성을 안 했다면 우리가 이제 일일이 써줘야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하는 거겠죠. 우리 업무보관 가지급금에 대한 건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이 가지급금 정보를 주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조정은 이제 생략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이자 비용 아니야라고 하는 거지 너 이자 이만큼 받았으라고 하는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업무무관 자산 등 가액인데 지금 업무무관 자산 취득했다라는 게 지금 너가 이 금액에 사지 않았다면 이 이자가 안 나갔을 거다 그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예를 들어서 과거에 1억에 사왔는데 지금 시가가 5억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5억 주고 사온 게 아니죠. 취득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 금액을 우리 가지고 계산하는 거지 우리가 또 나쁜 짓이야 라고 하면서 시가가 높다고 시가를 덜컥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취지가 이 돈 안 썼으면이잖아. 그럼 실제로 지출한 돈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에서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고가로 사게 되면 시가를 정리를 하는데 이때는 이자 비용 아니라고 할 거니까 고가로 샀다면 그 고가의 금액, 실제 지출한 금액을 가지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한 가액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송금부산이와 이자 계산은 뭐 컴퓨터가 계산을 잘 해줄 거니까 자,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에 488페이지에 보면 지금 제가 조정이라고 적어놨던 내용들이 좀 더 정리를 좀 잘 해뒀어요. 아래 6번에 보시면 지급이자 송금부산이 규정 적용 순서라고 적혀 있는데 괄호 안은 소득처분 사항이라 적혀 있죠. 첫 번째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그럼 대표자 상여인데 원천징수는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해서 아예 이자 비용을 빼버리고 두 번째 수령자 불분명 채권 증권 등 이자. 얘도 대표자 상여 그리고 원천징수 부분은 기타 사회 유출. 그리고 건설 자금 이자. 얘는 올해 건설 중인 거면 유보. 완료한 거면 여기서 조정 안 하고 나중에 감가상각한 걸로 볼 거고 그 외 남아있는 것 가지고 차입금 적수하고 업무무관 자산 적수를 계산해서 그만큼 이자 비용 아니하다라고 해서 업무무관 자산 지급 이자라고 해서 이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조정해 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컴퓨터를 가지고 보면 자, 9200번 회사 들어와 있으시죠? 자, 여기에서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명세서. 자, 그냥 쓴 게 아니라 진짜 길죠. 우리 스마트에는 깔끔하게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딱 이렇게 적어뒀는데 얘는 풀네임 적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메뉴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업무무관 자산에 관련된 적수 계산하기 위한 정보를 넣을 거예요. 그럼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에 대해서 언제 사왔고 언제 팔았고 당연히 올해 기준 가지고 계산하겠죠. 그래서 올해 이전에 취득했으면 1월 1일부터. 근데 올해 중에 샀다가 또 매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매각하기 전까지만 보유한 거잖아요. 매각했으면 그 돈 받았을 거니까 그건 적수 계산 안 되겠죠. 그럼 여기에 쓰는 금액이 취득원가라는 거예요. 시가나 이런 게 아니고. 자, 그리고 가지급금, 가수금 적혀 있는 얘가 자, 제가 그냥 불러오게 하면 얘 불러와줘요. 가지급금도 불러와지는 게 우리가 이 앞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에서 그 작성을 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작성합시다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안 돼 있으면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시험 때는 저는 미련이 있어서 시험 때 얘네들이 나오면 항상 불러오게 하는데 없어요. 그러면 직접 써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있으면 편하잖아. 그래서 기출문제 풀 때마다 제가 불러오게 하는데 없더라고. 그럼 얘는 가수금은 부채인데도 쓰는 이유가 얘 둘이 상계하는 게 규정이 똑같기 때문에 둘 다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 많은 게 그 대표이사 거하고 한강건설 거하고 같이 섞여 있죠. 같이 하는 거고 가수금도 쓰는 거예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 외에 자산 취득한 게 있다면 여기 더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작성하고 나서 이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으로 가는데 자, 그럼 여기에 지급이자가 총 이자가 얼마 줬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급한 이자를 전부 다 쓸 거예요. 우리가 몇 퍼센트 얼마 이자 줬다. 여기에는 채권자 불명 사채 이자다 뭐다 이런 거 상관없이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자 준 걸. 거기서 쓰고 나서 오른쪽에서 얘 채권자 불명 이자라고 하면서 빼나가도록 체크해 줄 거예요. 그럼 모든 이자를 쓰는데 자, 지금 앞에 번호를 보시면 두 개가 한 칸이죠. 두 개가 한 칸이죠. 한 칸으로 되어서 자, 예를 들면 이자율을 내가 10%짜리를 자, 이자율 10%짜리를 제가 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볼게요. 그럼 지금 여기에 쓰는 지급이자가 여기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두 칸이 있는 애 있죠? 얘가 세트로 같이 두 칸인 거예요. 그럼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이 칸, 수령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이 아래 칸. 그럼 건설자금 이자는 우리 국조법 안 쓸 거기 때문에 이 건설자금 이자는 지금 이 칸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한다면 자, 이 100만 원 중에서 예를 들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가 60만 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60만 원이다라고 쓰면 얘는 통째로 송금불산입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급이자에서 60만 원이 빠져버리죠. 적수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얘는 통째로 송금불산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1, 2, 3번이라 했던 게 걔네들은 이자 비용 아니야라고 다 빼버리고 남은 이자로 업무무관 자산 적수 쓴 만큼을 송금불산입 예로 갈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수령자 불분명 채권 등 이자 얘는 나온 적은 없는데 있어도 똑같으니까. 그리고 여기 건설자금 이자. 그럼 여기에서 건설자금 이자를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어제 문제 풀 때 얘가 등장을 해 있는데 어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할 때는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죠.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서 이 앞 서식에서는 신경 안 쓰는 거고 지금 이 서식에서 송금 불산입이다 아니다를 이제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적혀 있으면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조정을 할 때는 자 보시면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겠죠. 얘는 자 F4번을 눌러보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가 두 개가 있죠.
그럼 조금만 더 벌려보면 얘는 원천징수 제외분. 그래서 상여로 처분하는 거고 원천징수 부분은 기타 사회유출이다. 당연히 수령자 불문명도 원천징수 제외분은 상여, 원천징수 부분은 기타 사회유출.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다 계산된 거 있죠? 그건 여기에서 기타 사유출로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없는 게 건설자금 이자가 없죠. 사실 건설자금 이자는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조정하는 게 적절한 건데 이다음 소식에서. 근데 시험에서는 여기서 시켜요. 그래서 직접 입력해서 건설자금 이자도 해줄 거예요. 물론 올해 완공된 게 아닌 경우, 건설 중인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조정을 해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게 끝이에요. 그럼 자, 우리 이제 문제를 보면서 보고 우리 입력을 한 번에 할게요. 자, 먼저 적수계산 자료가 있죠. 그럼 보유 중인 업무무관 부동산 가액은 다음과 같다. 올해 이전에 샀고 취득가액 기준시가 어느 거 쓴다라고 했죠? 그렇죠. 취득가액을 쓸 거고 그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가수금 현황도 얘 둘이를 우리는 계산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쓰기 위해서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 입력했던 거예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에서 해서 자 그럼 이자유별 지급이자 지출 현황이 있는데 자 6.5% 78만 원 우리 이거 어제 여러분들 교재 제가 화면 안 돌릴게요. 어제 교재 보시면 483페이지에서 채권자 불명 사채 이자라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에는 안 썼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적어주고 송금불산입 시킬 거예요. 그 두 개 꼬이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써주고 송금불산입으로 소득 처분해 줄 거고 그리고 지금 6% 3.5% 있는 거 다 쓸 건데 3.5% 이자율 지급 이자 중에는 기말 현재 건설 중인 신축 빌딩에 대한 건설 자금 이자 35만 2,876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죠. 얘가 그럼 이 전체가 아니고 이 금액 중에서 얘가 건설 자금 이자니까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으로 처리할 거예요. 건설 중에 있어서. 그리고 6.5% 이자율에는 얘한테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다. 자, 이 문제는 좀 비싸놨는데 원천징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시험 때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문제도 있고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전부 다 상여겠죠. 자, 이게 지금 이 문제 전부 다예요. 그럼 간단하죠.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1번 자료를 가지고 우리 적수계산 자료 자, 얘 부동산이죠. 자, 그럼 부동산에 와서 1월 1일 날 전기 2월 그리고 취득가액 3,500만 원이다. 그러면 계산이 되죠. 그리고 가지급금은 지금 우리 동그라미 2번 자료에 근데 이게 똑같이 들어가 있죠. 가지급금 안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가수금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 자 그럼 1번 자료는 끝났죠. 자 다음 두 번째 자 이자율에서 일단 먼저 6.5% 78만원 6% 270만원 3.5% 105만원 일단 얘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가 6.5%였죠. 전액이니까 여기에 78만 원이다라고 써주는 거고 다음 3.5%의 건설자금 이자가
35만 2,876원이 있죠. 그러면 이 금액을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지금 칸이 있으니까 컴퓨터는 인지를 해요. 근데 얘는 딴 데 사라고 안 알려주는 거지. 칸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어떤 조정이 있어야 될 거다라고 인지를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전체 453만 원 중에 이 두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컴퓨터가 적수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금액이 마지막 업무무관 자산 등 관련한 지급이자로 기타 사유이출 처리될 이자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F3번 조정 등록에 가서 자, 우리 채권자 불문명 사채이자는 지금 원천징수 제외분인 상여로 처분 전부 다 원천징수 고려 안 한다고 가정하면 상여로 처분할 게 전체 78만 원이고 다음 건설자금 이자는 여기에 F4번 없으니까 건설자금 이자 35만 2,876원 유보 발생. 그리고 우리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라고 적혀있는 이 금액이 우리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의 기타 사유이출 처리할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 세 개 조정만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 개에 대해서만.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럼 이걸 우리 기출 문제를 보면서 좀 더 볼게요. 자, 569페이지로 갑시다. 자, 1274. 자, 569페이지 1274번. 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 조정을 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이외의 자료는 무시한다. 자, 차입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에 손익계산서에 모두 반영되어 있대요. 이자 비용 처리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15% 이자에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고 원천이 징수된 세액은 없대요. 전부 다 대표자 상여로 처리할 거고 연 10% 100만 원은 미완공 건물 신축에 사용한 거래요. 아직 완공 안 됐죠. 그럼 건설자금 이자네요. 자, 연 6%에는 안 적혀 있고 지금은 금액 안 쓴 건 전액이 다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럼 업무무관 가지급금 증감 내역이 전기월 된 게 1,500 그리고 10월 1일 날 지금 1,500을 우리는 돌려받았네요. 그러면 이 전까지만 적수가 계산이 되게 되겠죠. 자, 기타에서 자기 자본 적수 계산은 무시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은 생략한다. 자, 제가 이 가지급금에 대한 조정 안 하도록 그냥 생략하라는 이야기예요. 연일수는 326일이다. 2000년도 버전 맞춰서 그런 거니까. 자, 그럼 우리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에 와서 자, 먼저 2번 자료를 보고 얘를 불러오기 하는데 항상 이렇게 미련만 남고 없더라고요. 자, 그럼 1월 1일 날 1번 전기 2월이고 1,500만 원. 그리고 10월 1일 날
우리는 회수했어요. 1,500만 원. 그럼 274일만 이걸 가지고 있었다.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 자기 자본 척수 계산 무시하라는 건 아래 6번 얘 무시하라는 이야기예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고. 자, 그럼 이제 적수 입력 끝났으니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 가서 이자율 15%, 이자 150만 원인데 이 금액은 전부 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인 거고, 다음 10% 이자는 100만 원인데 전액 건설 자금 이자로 지출된 거고, 6%는 60만 원이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입력이 끝났죠. 그렇죠? 자, 그럼 자, 우리 얘 그리고 얘를 조정해 줄 거예요. 자, 그럼 F3번 조정 등록에 가서 먼저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원준ing수 제외분이 첫 번째 상여 적혀 있는 거 150만 원 상여. 다음 건설 자금 이자 100만 원 유보 발생. 그리고 업무 무관 자산 지급이자 60만 원 기타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하면 자, 얘는 끝이에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그 뭐 동영상이나 어떤 분들 거 보면 왜 그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자율 큰 걸 위에 먼저 쓰라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상한 소리예요. 상관없어요. 정말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이자율 큰 게 아니고 이자율 낮은 게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큰 거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 우리나라 세법이 아닌가 봐. 근데 봐요. 이런 기능도 있어요. 이자율 정렬하면. 그런데 왜 높은 것부터 쓰라고 이상하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분의 취향인가 봐. 그건 아니에요. 상관없으니까 순서 안 따져셔도 돼요. 자, 다음 608페이지로 갑시다. 회사는 1277. (608페이지) 1277. 자, 준비되셨죠? 자, 3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가보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자, 차입금 및 이자 지급 내역에서 15% 이자율에 대해 채권자 불명 사채 이자인데 이 중에서 원천징수세액이 23만 1,000원이 있네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상여. 이 금액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연 5% 이자 100만 원은 미완공 건물 신축에 쓴 거고, 자, 얘는 미완공이라는 표현 썼으니까 송금불산입 그리고 유보라고 처리해둬야 되겠죠. 건설자금이자 6%는 문제없고, 회사는 발생한 이자를 전액 손익계산서상의 이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자, 단기말 현재 대여금 잔액 및 내역에서 김 대표의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이거 우리 업무무관 자산 계산하거나 가지급금 계산할 때 쓰는 건가요? 아니죠.
얘는 제외하고 얘는 제외. 자, 이대리의 주택 구입 자금. 이거는 업무보완 가지급금이죠. 자, 그러면 자, 나머지 뭐 연일수는 365일이다. 자,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와서 지금 업무무관 자산이 지급한 게 가지급금밖에 없죠. 자, 날짜가 올해 10월 15일이에요. 이번 지급 4천만 원. 이 날짜밖에 없죠. 그 외에 정보 있나요?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값에 가서 이자율 15%는 150만 원, 전부 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고 5% 100만 원 지급한 거는 건설자금 이자고 6% 180만 원은 별 문제가 없는 거고. 그죠? 자, 그리고 연일수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우측에 연일수 클릭을 해서 365일로 만약 시험 때 나온다면 확인하면 값이 바뀌죠. 그죠?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365일이라 그러고 올해는 365일이라 그럴 거고 사회배수에는 366일이라 말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얘 작성이 끝났죠. 자, 일단 저는 산수를 못하기 때문에 150만 원에서 23만 1,000원 빼면 126만 9천 원을 대표자 상여라고 처리할 거죠. 지금 150만 원 중에서 얘 중에서 이 금액이 원주인수 부분이니까 이것만 상여라고 할 거죠. 상여라고 할 금액 보고 온 거예요. 조정 등록 가서 자,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상여라고 할 거 이 금액 복사해 봤어요. 자, 그리고 다시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기타 사회 유출 23만 1,000원 기타 사회 유출 처리하고 다음 건설 자금이자 100만 원 유보 발생 송금불산이 건설 자금이자 유보고 다음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51만 2,876원이다.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이번에는 조정할 거리가 4개가 나왔네요. 그죠? 얘는 뭐 나와봐야 F4번에 있으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죠. 금액만 잘 분리시켜 주시면 돼요. 다음 655페이지 1281 사이렌 아니죠? 여기서 한 번씩 뭐라고 말해. 자, 655페이지 1281 자, 3번 볼게요.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갑을을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한 계표에 반영하시오. 자, 선입계약서상 지급이자 내역에서
먼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가 2020년 1월 1일 차입하고 원천징수 하지 아니했대요. 그러면 뭐 1,400만 원 스케일이 크다 그죠? 자, 이자가 1,400이니까 자 그럼 자 얘는 전부 다 상여로 송금물산입 처리할 거고 B은행, C은행 특별한 표현 없고 이번에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을 제12기 1월 1일에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표이사는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여금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업무무관 자산 이자 계산하는 데에 1월 1일 날 돈 빌려줬다. 지급했다 해가지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가서 역시 없네요. 자, 그러면 2번 자료에서 1월 1일 날 자, 이번에 2번 지급한 거죠. 지금 그리고 금액이 1억이고 아직 얘는 회수한 게 아니고 그럼 얘 끝이고 보니까 간단하죠.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값에 가서 7% 1,400만 원 전부 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고 8% 800만 원 12% 2,400만 원. 자, 그럼 이제 조정할 거는 두 개죠, 두 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366일이라서 나중에 여러분 답안지 보면 금액이 좀 틀린 거예요. 얘는 뭐 며칠 하라 이러면 안 적혀 있잖아, 그죠? 그럼 지금 신경 안 쓸게요. 자, 조정 등록 가서 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상여 처분하는 거고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는 이 금액으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쉽죠. 지금 저같이 푸는 문제에서는 우리 가지역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하고 같이 섞여서 나와 있는 지금 문제는 없는데 우리 시험에서 과거에는 두 개 같이 합쳐가지고 가지급금 관련된 거 쓰고 여기에서 불러와가지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하나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형식의 문제가 옛날에 좀 나왔었어요. 그럼 원래 두 개가 섞여 있으면 간단한 거 작업을 시키는 형태니까 뭐 조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그럴 때면 이자 하나도 안 주고 그래서 간단하게 전부 다 상여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자, 그럼 716페이지에 1286번 자, 3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값을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이외의 자료는 무시한다. 차입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이 손익계산서에 모두 반영되어 있고 자, 첫 번째 240만 원 12%는 전액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고 그 중에 원천징수세액이 66만 원 있네요. 자, 연 4% 이자는 일반 차입금 이자, 뭐 별 문제 될 건 없고 연 6%는 전액 미완공 건물 신축에 사용된 거고 얘는 송금불산입 유보라고 해야 되겠죠. 연 6% 150만 원은 기업 운영자금 대출이자 이 운영자금은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문제 없고 단기말 현재 대여금 잔액 및 내역에서 대표이사 안 대표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이 1월 1일 날 4,200 빌려줬고
직원 고대리에 본인 학자금 대여액이 있네요. 그럼 학자금 대여액은 우리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 쓸 필요가 없겠네요. 자, 위 내역에 가지급금 가수금은 없다. 자기 자본 적수 계산 무시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 생략한다. 연일수는 365일이다. 자, 그럼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와서 먼저 2번 자료 가지고 가지급금의 1월 1일 대여일이 이날이니까 지금 4,200만 원. 자, 다음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갑지로 가서 12% 이자 240만 원. 240만 원 다 전액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고 4% 360만 원. 6% 210만 원 전액 미완공 건물 신축에 사용된 거. 다음 6% 150만 원. 얘는 기업 운영 자금. 그럼 우리 조정은 연일수 365일이다. 그죠? 자, 그럼 240만 원에 66만 원 빼면 174만 원은 상여 처리할 거죠. 자, 여기서 계산기가 안 열려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금액은 상여. 그럼 나머지는 기타 사회 유출인 거고, 다음 건설 자금 이자 210만 원 유보 발생. 다음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기타 사회 유출. 자, 이렇게 하면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우리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는 끝났어요. 생각보다 할만하죠.